거의 1,000만 원 받았어요. 6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현재를 이야기해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5년 3월 말 기준. 그다음에 이게 수사 성장 교육이기 때문에 뭡니까? 주주총회 할 때 공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실 의무를 보면 현재 어떠냐 하면은 이 매출액이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 매출액이 한 33억에 그 적자가 얼마냐? 167억입니다. 마이너스 167억.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 기술 투자를 들어간 게 의무조항이 5년 이내에 매출 30억을 달성 못하면 상장 폐기가 됩니다. 5년 이내에 30억.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33억에서 뭘 맞추게 있는데 어떻게 맞춰요? 이 신약 개발에서 못 맞춰요. 신약 개발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 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반려견 또 반려묘 사료 있지 않습니까? 사료를 갖다가 따로 만들어서 그 판매하면서 저희 캐시플로우를 갖다가 안정화시키고 그 방식을 통해서 경선식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그때가 대우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는 중이 어디냐? 미래에 마지막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이번에 현재 누적 투자 액수가 1,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거의 고갈이 돼가요. 근데 저는 알파바이오를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현재 아마 여러분들 저기 폰에서 서치해 보시면 현재 주가가 처음에 상장 당시에 6만 원 가격이 지금 7,000원이 조금 넘지 않습니다. 정도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 수준 대표는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수준 대표는 이렇게. 다음, 여성 CEO, 우리 여성들이 많으시죠. 여성 CEO, 우리 정지원 대표를 소개합니다. 알고 캐 그럼 뭐였습니까? 지금 이 바이오 헬스 쪽에 이쪽에 스탄드. 이분은 원래 그 이수진 대표처럼 신약 개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로스쿨 나와갖고 변호사입니다. 김현장에 있었죠. 김현장에 있다가 어느 날 스스로가 내가 변호사로서의 할 수 있는 게 자기 자기 자체가 변호사를 좀 많이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꾸 다른 일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생각한 게 요 말입니다. 매일 먹는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자동으로 배합해서 퇴치 한 번으로 제공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 그러니까 의사 하나, 약사 하나 이래갖고 의논을 해가지고 알고 캐리 설문을. 그래서 CD에서 아까 CX, 그러니까 고객 경험 CX 기반으로서 연구 결과의 조합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여기 가입하면은 B2C로 해가지고 가입하면은 앱을 깔아요. 앱을 깔면은 자기 140여 개의 자기 건강 데이터를 처음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건강검진하면 다 나오잖아. 입력을 하면은 그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자기가 또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딱 검진을 하면은 바로 검진하는 기본 데이터가 들어가고 매일매일의 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입력을 시키면은 AI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의학, 약학, 영양학 데이터를 총합해서 오늘의 이 사람은 기본 병력은 이런데 오늘의 영양제 배합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영양제 배합을 앱이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은 여기 보다시피 여기 디스펜서입니다. 이게 뉴트리션 버튼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튼으로 앱이 가르치는 대로 딱 여기 용량을 갖다가 누르면 얘가 오늘의 너가 먹을 여기 영양제 배합을 여기다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럼 자기 마시면 이거 알고 캐리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아까 제가 왜 이수진 대표와 정재훈 대표를 얘기시킨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재훈 대표는 2009년도에 아파바이오를 설립해갖고 오늘날까지 무진 고생을 했죠.
아카바이오 얘기했지만 아까 내가 빠진 이야기가 현재 기업 가치, 시장에서 이런 기업 가치는 1,700억이 넘습니다. 아카바이오 적자나고 왜 그러냐? 이 갖고 있는 이미 누적 기술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그렇죠. 이래서 이 고생하지 말고 이 아카바이오 주식 그 빅파마한테 이거 지금 팔아라. 사실 오파도 많아요. 팔아라. 그러고 돈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안 합니다. 기술인데서 끝까지 합니다. 저 고생하고 계시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거 비하면 정책 대표는 이거 뭐 사실 이 디스펜서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 패널이 있어요.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 기기가 하드웨어가 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의학, 약학, 영양학 이 리터는 이미 전 세계 학계에 너무 할 수도 있습니다. 임명학회가 있는데 뭐 할 때는 뭐가 얼마 그 타입이 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아타바이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잘하길 기대하고 있고 정전 대표도 아이디어가 그리고 단순하지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정전 대표의 이 서비스 디자인이 별거 아니거든요.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데 헬스케어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표현했다가 붙였죠. 국정 소속이 붙어가 롯데가 RK가 승리했습니다. 해가지고 롯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표절 혐의로 해갖고 사업 철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듣고 나면 별거 아니라도 사실 만들기는 그렇게 아마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알진하기 교수가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고속 환경. 경영 환경 변화가 초고속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장기 실천을 못 이기는 지향이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입니다. 스타트업을 생각시켜라. 창업 대책.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성교육이 다 했지. 뭘 어떻게 하지? 이 현실 이야기, 제 이야기. 우리 DBS 때도 창업 대책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늘 쓰죠. 자, 문제는 뭐 설명 다 이런 필요 없고 여러분이 경제학을 배우신 분은 아실 겁니다. 생산 함수의 LK, 그러니까 레이버와 캐피탈, 아마 경제학 기초를 배우시면 나아질 겁니다. 근데 요새는 L 플러스 K 플러스 I, 이노베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방 강사교육이 갖고 있는 이 대학 조건이 한마디로 L과 K가 다 모자랍니다. 지방 이게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대구 지역만 딱 이야기하면은 엑셀레이트, 서울에는 즐기는 엑셀레이트, 엔젤은 대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얼마나 시간은 예를 써도 조그마한 사무실 뭐 명분 사면 안 되는 거지. 다 없어. 그게 돈도 안 돼. 인재 없어. 인재는 좀 더 서울가. 자, 그럼 남은 건 뭐냐?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에서 돈도 없고, 이노베이션도 돈이 있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크리티비티. 그래서 아까 정대원 대표와 이수진 대표를 이해시켰던 게 도대체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겠냐. 소위 이제 혁신 전략입니다. 보면 당장 쓸 수 있는 부족한 인력과 자금만으로 신속 혁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 왜 하죠? 자, 그래서 신속 혁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은 솔직히 해서 그게 언제냐 하면 50대 초반 때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신속 전략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인시하는 교수 한국의 한 곳이가 특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신속 전략 게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경영학에 하신 이 마동에서 말씀드린 수준적인 공간 전략적 민첩성이라는 그 개념 들어보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예술이
그러니까 전략도 좋지만 신속, 속도 이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 여러 가지를 참고로 여러분들 속도전에서 신속과 이 중요한 속도에서 최고로 빠른 속도가 없습니다. 정말 빠른 최고의 속도. 네? 그때 저는 뭐라고 개념만 얘기하면 인기응변 문제가 닥쳤을 때 바로 치는 있지 않습니까? 인기응변 제수를 받았습니다. 연주가 울리면 바로 만주가 되고 그때 그렇게 개념을 했죠. 그 한번 참여를 했었죠. 한국 경제 심사위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꽤 팔렸습니다. 책경을 싹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하는데, 자 거기서 신속 결합 핵심이라는 개념이 전체 크게 만들어지는 비기스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는 업사이클링 알아야지. 뒤에 사례를 내가 이틀 버는 제대로 포커스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법률 부품, 그러니까 디지털 법률 부품이 결합이라는데 법률 부품이 이걸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배우니까 문제 교수님들 만나보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소위 디지털 기능자 쓰니까 이게 카톡으로 약간 나름 다 정리되는 분이 전정호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CCD 센서, CMOS 센서 이런 개념, 구체적으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 보면 뭔가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있고 세 번째가 서비스 비교. 아까 얘기했던 알고프로가 서비스 비교. 자, 업사이클 R&D 이게 혹시 프라이착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겠습니까? 이렇게 20만 원 넘습니다. 거기는 요새 분위기. 근데 이게 마커스 다니 프라이착이라는 이 형태입니다. 디자인의 형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비 오는 날 트럭 짐 칸에 실은 짐이 비에 들지 말라고 덮어놓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여기 탑버린 수준이거든. 근데 이게 얼마 쓰다가 하면 폐기물 수준입니다. 이거를 폐기되어 있는 걸 갖다가 주워와가지고 이거를 업사이클링 오려가지고 그래 또 가방이 프라이차 가방인데 또 몇 방은 자동차 안전벨트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거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가장자리 접합부는 자전거 튜브입니다. 이걸로 개발된 게 그러면서 얘들의 마케팅에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들고 계십니다. 그렇지. 이거 하나에서 올인에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마 문제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문제지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신약 개발처럼 길지가 않아요. 자, 이번 디지털 금융부품입니다. 이게 일종의 연설에 밀집 이전대라 공작서 연도변경이라는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여기서 해놓은 게 뭐가 하면 이 제품인데 그럼 보시면 이게 어설프죠? 왜 어설프죠? 그런데 여기 뭐냐면 우형 게임기 리모컨에 있는 버려져 있는 게임기 리모컨에 적외선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P4 자동 추적입니다. 이미 안 쓰는 공룡 기타 부품들을 주 모아서 몇 번에 있면서 제품은 절벽 다른 걸로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제가 TV 있을 때 우리 메이저 스페이스 얘기를 많이 하고 교육이 많이 알았잖아요.
제가 맨날 문제를 지적했는 게 뭐냐면 레그 스페이스가 우리 TP마에서 세 군데나 갖고 있었는데 항상 가보면은 3D 프린터 있지 않습니까? 쭉 깔아놓고 공내가 너무 깨끗해 방에 들어가보면 이노베이션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온갖 말하자면 이 IT나 이 디지털 부품들이 질비하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말하자면 스타트업 사람들이 이것저것 엮어대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인데 3D 프린터가 왔거든요. 바로 이 동아리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출발되는 동아리. 자, 일단 건물 부품이야. 아이폰과 그림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 오래된 이야기인데 하나 좋은 얘기들이 한마디로 아이폰은 제품 컨셉은 잡스가 컨셉을 내가지고 이걸 구현시키는 그 내용들은 아예 이노베이션에서 예고 개발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웹수를 해줬습니다. 하나도 이미 애플이 갖고 있던 이미 갖고 있던 노하우와 실패했던 작품들 이걸 전부 다 끌어모은 전부 다 끌어모은 일일이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다만 조나단 아이브스 디자인은 요새 오픈 AI로 갔습니다. 잡스부터 이 친구가 아이폰 디자인으로 계속 구글 맵시티, 내비게이션. 얘들이 구글이 하나도 자기들이 개발해낸 기술이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 각 벤처마다 이미 자기들이 개발해가지고 갖고 있는 기술이 필요하면은 인수 활동을 통해서 자기 구글을 다 시켜버려요. 쭉 보세요. 똑같이 해서 구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에렉션이 대응을 받아보셔도 구글 치죠. 우리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공짜를 좋아합니다. 에렉션이 되면 기억나죠? 요새 AI에 싱글라리티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못 온다. 우리가 예상하기보다는 빨리 온다 얘기. 이 기기수에서 셀람턴 AI 셀람턴 하면 에릭 슈미트를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그런 사람 해석을 합니다. 에릭 슈미트는 항상 홈 마케팅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특이점이 빨리 오면 AI가 나오거든요. 법용 AI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까? AI가 이 자리에 우리가 지배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는 오픈 AI에서 나오는 AI가 공포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그 성능을 거꾸로 예배는 겁니다. 공포 마케팅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맺혔어요. 스몰 비하인드 자, 개발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스몰 디자인은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스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빅 디자인. 요새 현재 제가 그래도 지난주에 80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과 남모 교수님이라고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소프트웨어에 깔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성까지 디자인은 물론 구현하는 것은 개발자들 때문에 회사에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빅 디자인 개념은 중요한 것은 디자인은 고객의 기능을 지켜보면서 제품 표시 소위 요새 UX UI 얘기하지 않습니까? UX UI 통칭해서 CX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서 고객들이 잘하는 아까 정규현재 말고케어가 몇 가지 몇 명대 이야기 있다서 무슨 분이냐
그걸 또 CX에서 창출을 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또 구현을 어떻게 할까? 나에서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마케팅에서 우리를 하고 있는 샘플링 할때 시간조사를 마케팅 설치 하고 있어요. 저도 한참 가르치고 제가 마케팅 박사과정에 있을 때 제 부전공이 통계학인데 요즘 시장 조사보다는 고객의 경험과 행동을 주시는 내추럴리스트의 역할을 하는 응답을 해야 되는 샘플링 받은 응답자는 내추럴리스트가 아닙니다.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어주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출연이라든가 취향이 안 했는 거죠. 요새 온라인에서 로그에서도 나오고 당신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인상이 전혀 없어요. 시장 조사보다는 CX거든요. 그다음 마켓 시어보다는 마인드 시어. 마켓 시어보다 얼마나 고객의 마음을 탄다고. 그래서 트리플라이트 디자인. 마케팅 개발자들은 소위 이제 NPD, 내가 늘 관심 있는 인프라 부여는 신제품 개발 중이고 여기에 개발자는 항상 디자이너처럼 생각하고 사고를 줍니다. 디자인, 시장 조사에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디자인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뭐가 안 돼요? 맵이 맵이 카메라는 보는 요새 아까 얘기했던 TCD 센서, CMOS 센서 상호했어. 요새 IoT 얘기를 하면서 온갖 센서 만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미 성능이 검증된 부분이 시장에 완전히 깔려져 있습니다. 그 메뉴를 갖다가 우리는 인지를 바꾸는 게 맞아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엮었어. 그래서 모든 기술 혁신을 위해서가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여 제품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디지스가 느끼는 바로 그 스타트업은 특히 이제 농기 출신들 스타트업 CEO를 만나보고 어떤 생각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테크놀로지컬 브레이크스루, 기술적 말하면 브레이크스루 하고 있어요. 그게 이노베이션으로 생각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크게 말하자면 이노베이션의 한 중요한 분야. 아까 이수진 대표가 한 얘기 바로 그겁니다. 테크놀로지컬 브레이크스루가 트라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테크놀로지 브레이크스루만이 이노베이션입니다. 뭐냐? 신제품 개발로 신제품 개발을 기술적 브레이크스루 하는 것도 신제품 개발이지만 있는 개념과 기술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게 제품화할 수 있게 제품 느끼기 바로 그겁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폴 루네스라든가 다운스 이런 사람들 저희 연구자들 이런 사람 이분들은 소위 그러한 방식을 레고블락 이노베이션 레고블락이라는 게 유학의 한 부분을 들었지만 이걸 만들기에 따라서 배도되었다가 직도되었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술 브레이크스루보다는 신제품 개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훨씬 빨라지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된 기술과 노하우, 연구 결과들을 결합해서 소비자 기준으로 매우 새로운 시장 파괴적인 신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파바이어가 다른 것들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능 생태계 기능은 다양한 기능들을 서로 네트워킹하여 새로운 기능성 제품 참고로 제가 디지털 있으면서 여기서 스타트업 CEO 여성입니다. 35번 여성입니다. 불철주야 제품 개발을 위해서 했었는데 이분이 리사이클링 R&D를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폐타이어에서 폐타이어 도구를 갖다가 그 미세 그 가구로 분쇄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서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우지에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야를 그분도 요게 출신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전에 개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오가면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권업 교수님 깊이 있는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의 마케팅 방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에는 산학 세션이 2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학 세션은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학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마케팅 앤 컴퍼니의 김석규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지정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토론에는 환경국립대학교 허정 교수님, 국립군산대학교의 여창구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마케팅 컴퍼니 김석규입니다. 아까 권업 교수님께서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도 똑같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그 실제로 약간은 다르게 제가 시작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 사실 이 그 제목을 제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료는 조금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희 사업이 이제 콜센터, 이제 컨택센터 사업이라서 그 관련돼가지고 이야기하고 왜 나는 이렇게 창업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할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방소멸시대는 주제야 그래서 한번 봤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가 정말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일을 잘해서 대구의 모든 청년들이 다 몰린다 그러면 경산이나 영천이나 이런 데는 또 소멸이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거를 해결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사람이 많아야지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지방 소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사업은 컨택센터라고 하는 사업인데 옛날에는 콜센터라고 했고 지금도 콜센터라고 해야지 대부분 다 이해는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화하는 업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전화나 뭐 이메일, 뭐 웹 채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컨택센터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그 챗봇이라든지 보이스봇을 통해서 AICC라고 하는데 AI 컨택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최근에 그 KT나 SK114 전화하면 음성으로 본인이 확인해서 본인 확인 없이 바로 콜을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그러면 한 콜당 7초에서 9초 정도 콜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담원을 조금 줄여도 될 문제가 생기고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AI가 내 음성을 카피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음성으로 하는 뭐 금융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사 걸어보면 그런 멘트가 안 나올 겁니다. 내 음성 등록하는 멘트가. 결국은 AI가 발달함에 있어서 콜센터도 변화하긴 하는데 또 문제점은 거기에 따른 보안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생기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뭐 15년 전부터 저 회계학과 출신인데 회계학과 제 입학할 23년 전에 입학할 때부터 회계사는 없어진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콜센터 상담원들 없어진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는데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지 AI랑 대화하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괜찮지 않겠다는 부분도 있고 사투리가 심하니까 아직 AI가 사투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전라도 쪽에 가면 그 쓰시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거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화나잖아요. 그럼 소리 지르면 그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고객님 그 소리 지르시면 끊겠습니다. 끊었거든요. 그러면 또 화가 나는 또 상담원 연결해요. 상담원은 또 화를 내요. 이게 우리 상담원들의 지금 현실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 대구는 컨택센터가 2006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집계를 한 적이 별로 없어서 크게 잘 모르는데 2020년도 8,000석, 2020년 초반에는 12,000석까지 갔었습니다. 이 꿀뚝 없는 사업이고 한 2평, 2.3평당 상담 한 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200평 정도 사무실이면 100명 정도의 상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고 시내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구에 그 여성분들이 일할 자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콜센터 유치에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시장님께서 바뀌시면서 지원금이 하나도 안 줘요. 그러면서 외부의 콜센터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유출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제 회사도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대구 그 투자 유치의 개념에서 보면 대구시에서 설립한 회사는 유치가 아니라서 지원금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원금 하나도 못 받고 이랬었는데 저희 회사는 2016년 7월달에 오픈했고요. 지금은 약 한 1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제일 많을 때는 제가 집계하기로는 1078명까지 저희 회사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때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 대구에서 회사 중에 우리 회사가 책상 제일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상 그 당근마켓을 통해서 다 팔았거든요. 오늘 이제 당근마켓 아저씨인지 아는 사람도 좀 있고 그렇던데 그런 회사고 요 마케팅 앤 컴퍼니라는 회사는 개인 사업자로 제가 창업을 했었거든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매출은 약 한 20억에서 30억 미만으로 항상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매출 발생은 이제 다른 법인으로 좀 돌려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금을 뭐 많이 빼가더라고요. 주요 사업 내용은 저희는 이제 그 스파빌리 콜센터 저희가 했었고 뭐 빈네이버스 고객센터, 그 현대백화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부분은 저희가 그 신용평가사 3사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데이터, 그 코리아 크레딧 그리고 세 개 회사가 다 한 개 회사랑 원래 단독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 법인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다 계약이 있는데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한 개 회사에서 사실 다 소개시켜줘가지고 하게 됐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회사고 창업을 왜 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고 약간은 이제 그 부딪히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와서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장학금 받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야들 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같이 공부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런 방법을 바꿔서 나는 그 일을 해서 차라리 돈을 벌어서 장학금 하면 돈을 벌겠다는 방법으로 좀 바꿨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결론은 그 절세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거나 재테크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게 군대도 갔다 오고 그 처음 취업하는 그 직장을 기업과 많이 접점이 있는 회사를 원했는데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은행에 그 취업하게 됐었고 은행에서 이제 기업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때 맺어진 그런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시험평가사 코스에서 제가 이제 그 지방인 업체에 지금 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업, 대행업 말고는 할 수 있는 창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창업할 시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사업도
거의 없었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자금이 좀 부족했는데 그러면 영업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콜센터를 해보자. 근데 콜센터 사업이 다 대기업들만 하고 있는 사업들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대구에 본사를 두는 회사가 딱 두 개 있거든요. 한 개는 대성글로벌 네트워크, 그 에너지 회사. 걔네는 근데 그 주소지만 얘기 있지 본사 설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그래서 대구에서 그 회사 제일 크다라고 요즘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런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대기업 콜센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해보니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가 의사결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단기간에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순발력이 떨어지니 일을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 것은 그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일주일 안에 세팅해서 해야 되고 일주일 안에 사무실 어떻게 보고 책상 어떻게 서고 정선 어떻게 하면서 이걸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회사에다가 만들지 말고 창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창업할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등을 말렸었거든요. 지금 벌써 9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업이 힘든 게 아니고 이 여성분들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세상 여자가 제일 어렵고요. 세상 여자가 제일 어려워.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렇게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하는데 콜센터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업체들이 저희하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면 그 은행에서 느꼈을 때는 이 업체들이 나한테 숨기는 게 많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대출을 받아야 돼. 근데 콜센터를 하니까 이런 숨겨야 되는 점을 내가 알아야 생각을 해주니까 그 회사의 속속들이 또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몇 년 좀 하다 보면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유통사업에 한번 뛰어보고 싶다. 이런 이제 꿈을 거꾸로 이제 가지기 시작했었고 제가 창업할 당시에는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콜센터가 좀 변집되게 초창기고 그 새로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일이 들어오는 시기였고 저는 이제 그 가두기 시기에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콜센터 대기업들이 생각 안 하는 부분을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참여형 콜센터라고 적극 적었는데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좀 고민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서비스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많이 시도하고 있고 좀 변화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그 10년간 저희가 운영하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굿네이버스 고객센터 저희가 이제 8년 전에 유치했었는데 굿네이버스는 NGO 업체에서 메이저거든요. 저희 회사는 저희 모자 회사인데 저희가 이때 첫 해할 때 4개의 콜센터가 3개는 메이저 회사고 우리는 이제 그 동네 구멍가게 회사였는데 그 PT를 했었고 저희가 선정돼서 첫 해에 20명 저희 받았었고 2000년도부터는 지금 12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코리아 크레딧푸드도 이 지사가 다 없어졌어요.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없애면서 신용평가서 판매를 위한 걸 쓰는데 저희가 뭐 팔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면 그 콜센터, 그 대기업 콜센터가 안 하는 걸 하려다 보니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뭐 팔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만 지금 다 이 스펙이 쌓이다 보니 그래서 코리아 크레딧푸드도 그 첫 해에 저희가 운영하고 두 번째에 매출 성과 100% 달성했고요. 200% 달성한 거죠. 그 다음에 또 50%또 신장했었거든요. 이 회사 전체에 그 우리랑 일하는 부서만 매출 성장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4년째.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는 자기네들 본사 콜센터까지 다 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그 회장이 연임하는데도 제가 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코로나 시절에 그 저희 회사 남구 그 아시죠? 신천지 있는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 의대 앞에 있는데 그 일이 없었어요. 일이 없어서 놀다가 앉아있다 보니 야 이거 코로나 관련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누가 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생각해 보니까 소상공인들 많이 주지 않겠나. 그래서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콜센터를 그 당시에 KT가 운영했었는데 KT에 내가 제안서를 줬어요. 야 우리가 상면 갖고 있으니까 너네 이거 하면 우리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 제안서를 줬어요. 야 너네 백화점 안에 콜센터 안에 있으면 그 코로나 터지면 어떡할 거야? 밖으로 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온 동네에 이제 제안서를 밖으로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딱 터진 게 정부 보조금을 준대요. 근데 얘를 안에 천석을 써서 하게. 불가능 천석이면요 2,400평 사무실을 만들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단독 건물을 하면 안 된대요. 왜? 코로나 터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전국에 6개 그 시도에 KT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대구가 저희가 했거든요. 처음에는 200석 했었고 470석도 했었어요. 저희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한테도 제안을 줬죠. 그
대구시도 이제 지원금도 줬었고 보전도 줬었는데 우리가 하거나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서 다 우리 회사한테 다 했었어요. 사실은 체육도 다 우리가 했고 우리 관리자로 일을 했는데 밸런스는 일부 좀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회사 가장 성장기였고 이때는 매출 한 200억 했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책상들 지금 열심히 팔았는데 4년간 팔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그 시대 현장에 맞춰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니 이게 저희도 이제 업체를 많이 만나보면 공학을 전공하셔서 만드시는 분들은 마케팅이 안 좋아요. 이 만드는 거 중요하지 이 파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분은 안 되죠. 만드는 거 별거 아니다 자꾸 이렇게 자꾸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이 내부가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중간에서 내가 조율을 해보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냐. 근데 콜센터도 제가 한번 보면 대한항공 콜센터는 콜센터 민원을 조영호회장 계실 때 회장님 직접 보고받았었어요. 가면 보고받고 야 이거 즉시 받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아시아나는 가면 직원이 보고받아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CEO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요즘 이제 제조업들 제가 1,000원 넘는 회사를 추려가지고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2세대, 3세대 경영을 오면서 문제점들이 제조업들은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화를 해놓은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특히 대구 기업들은 제가 대구 기업을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게 이거를 빅데이터화하자. 전화 상담한 거는 노치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갔다 오면 엔지니어들이 갔다 온 거를 콜센터 프로그램에 접수를 해가지고 클릭하면 회장님실에서 누가 뭐라고 했고 어떻게 AS가 되는지 B2B, B2C를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자. 이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 시스템은 저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개발해서 그래서 약간 COS라고 적었는데 콜라보레이션 아웃소싱이라고 제가 혼자 만드는 단어인데 그렇게 해서 기업을 좀 진화시켜보자. 근데 콜센터 사업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 더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밑에 저희 스톤에이라는 브랜드로 화장품 제품을 런칭하고 있는데 화장품 시장이 다 저가 원료로 비싸게 파는 시장이 만연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있는 업체들이 판매를 못해요. 만나보면 또 얘네 왜 판매를 못하냐면 이거 만드는 친구도 자기 기술이 한 40억 들였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기술력은 로레알이나 이런 데랑 비슷한데 우리는 이름이 없으니 80만 원짜리 화장품을 20만 원에 팔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로레알 이름이 78만 원이고 기술이 2만 원짜리 같은데 라고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다가 몇 번 싸우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좀 타협점을 찾았어요. 이 브랜드를 하지 말고 내 브랜드 할게. 근데 이것도 한다니까 남들이 또 다 말리고 있어요. 왜? 비싸.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성공한 모습을 5년, 10년 뒤에 한번 해보고 싶다. 왜? 과거에는 서비스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있으니까 이 판매처는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제 제가 오면서 이 제품 관련돼서 고민하다 보니 오늘 부정이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얘 영상을 좀 만들고 싶은데 얼마 전에 박세진 교수님 AI학과에서 강의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콜라보해서 저희는 이런 거 영상 필요한 업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 뭐 경진대 올려도 좋고 괜찮은 친구를 한번 추천해가지고 영상 제작을 저희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한번 콜라보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항상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은 기회가 되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의 성과인 한석규 대표님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정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먼저 허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경국님.
조용하게 답변하고 싶은데. 네, 한경국립대 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사실 이렇게 시작할 때 지역 강소기업의 어떤 마케팅 방안들, 전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조 강연하셨던 권업 교수님께서 아까 그런 신속한 혁신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도 잘 맞는 어떤 지역 그 사례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 앤 컴퍼니는 그 지역 강점의 어떤 특유 전략을 가지고 어떤 자산화를 했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 기업으로서 잘 발전시켜 오신 것 같고요. 이런 CS 개선이라는 굉장히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문제점들 혹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가가치의 창출 면에서 기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급망, 그 밸류 체인에서 새로운 가치를 포착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잘한 사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제가 토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짧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참여형 콜센터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설명을 듣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뭐 혹시 기회가 있다면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참여형 콜센터들이 적용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하신 그런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런칭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콜센터 사업이라는 게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미 대표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참여형 콜센터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재구조화가 될 것 같고 직무도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것들을 런칭하신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어떤 하고 계신 사업의 자산들을 어떻게 좀 피보팅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하면 더욱 훌륭한 지역의 사업가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네, 안녕하세요. 풍산대학교 최한국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방 소멸의 시대의 지역 강소기업 마케팅 관련 주제로 발표해 주셨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지난 한 8년, 9년 동안 성장하시면서 도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혹은 틈새 시장을 발견해서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거에서 상황과 환경에 잘 적응하시고 적용하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연하시면서 가장 제가 많이 생각했던 거는 예전에는 B2B 마케팅, B2C 마케팅을 구분했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B2B의 끝은 결국은 B2C로 가야 되기 때문에 B2, B2C까지 가는 게 결국 마케팅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 중에서 저는 뭐 다른 토론보다는 많은 일들을 하시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고 계시는데 이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포지티브한 피드백도 있을 거고 네거티브한 피드백들도 있을 거고 그것들이 모아져야지만이 정리가 되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다시 당황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피드백들 측정을 하고 평가하는 방법들이 지금 존재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자님과 이 토론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두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스파빌리 같은 경우에 그 영업사원들이 있었는데 이 영업사원분들이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은행에서 느꼈던 게 그런 부분들인데 내가 아는 사람 만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만날 수는 없는데 전화로 하는 마케팅이 가장 빨랐습니다. 스파빌리 제안 줄 때도 영업사원 5명 있었는데 회장님 2명 정리하고 우리 2명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었어요. 왜? 돈은 없잖아요. 돈을 줄이면 제가 나머지 3명 갈 곳을 만들어 드릴게요. TM으로 계속 우리 약속 잡아드리니까
그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 코로나 터지기 전 마지막 해에 제 회사 통해서 스타밸리 방문한 인원이 7만 8천 명 없었습니다. 어떻게 집계했냐면 단체 사람 숫자를 더해서 집계했고 개인은 제가 잘 집계를 못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판매할지, 어떻게 사람을 불러올지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회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번은 이 회사를 보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아이템이 좋으면 두 번, 세 번 볼 수 있는 거고, 안 좋으면 한 번으로 끝난다고 보는데, 저희 회사가 10년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그 역사가 쌓이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도 대략적으로 이건 안 되는 사업이야, 이건 되는 사업이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걸 풀센터로 접목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향후 저희 회사 같은 업종은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있어야 되는 업종이라서 제가 죽을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한테 물려주기 좀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해서 더야네드의 곽대훈 대표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역시 지정 토론이 이어집니다. 토론자로는 영남대학교 이경탁 교수님, 그리고 계명대학교의 김경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더양대의 곽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오늘도 빈대떡이라는 외식 기업이 있습니다. 외식 기업의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외식 기업의 대표님도 뒤쪽에 참석해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는 외식 기업 대표님 나와서 좀 여러 가지 말씀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오늘도 빈대떡이 어떤 회사인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대구 도심에 보면 김광석길 방천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빈대떡이라는 아이템으로 해서 막걸리와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광을당역이고 수성교가 있는데 그쪽에 방천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 현재 월 매출이 한 7천만 원 정도 해서 연간 한 7억대 정도 하고 있는 강소 외식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요 고객이 빈대떡이나 막걸리 하면 5060, 6070이 추가되는 걸로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도 빈대떡 같은 경우에는 2030, 3040이 추가되고 있는 그런 조금 독특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오늘도 빈대떡은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있고 B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 메뉴가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객이 5060, 6070이 아니고 234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주요 검색어가 방천시장 맛집이라든지 방천시장 막걸리 하면 1페이지에 나올 정도로 마케팅도 잘 가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구 맛집, 대구 가볼 만한 곳 이렇게 했을 경우에 1페이지가 나오는 것이 마케팅에 있어서 목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지역의 강소 외식기업인데 좀 무엇일까? 그리고 현재는 외식의 강소 기업인데 조금 더 식품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좀 경영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조금 해보면, 브랜드 마케팅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디자인 마케팅은, 그리고 광고 운동은 콘텐츠 개발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 맥락에서 최근에 먼저 조금 진행을 한 것이 브랜드 마케팅 관점에 있어서 네이밍 개발과 BI 디자인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왜 하게 되었느냐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간판이 네이밍이 CI, BI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재 상품 수론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기업으로 나아가든 외식기업으로 더 확장을 하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적 재산권을 가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빈대떡이라고 했을 경우에 빈대떡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1단계로 네이밍 개발과 DI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브랜드 스토리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도 빈대떡에 이명만 대표님 같은 경우에 처음에 빈대떡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 때 처음에 빈대떡은 아니었고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10개 지점까지 확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재료 공급 때문에 창업을 접게 되었고, 그래서 재창업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조금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해서 뭔가가 아이템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통 음식을 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손수 직접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뭘까? 그런 과정에서 빈대떡이라는 아이템이 도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빈대떡이라는 외식 기업을 운영하면서 조금 젊은 층에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그 빈대떡이라는 매장이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소구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현재 영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연간 매출이 한 7억, 8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그 다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급격한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일상에 조금 스며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맥락도 고려했었고, 근데 기존과 다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경험적인 요소는 다르게 좀 어떻게 갈 것인가? 일상에 있어서는 다르게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맥락에 있어서 남다른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스타벅스를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고, 스벅이라고 한다면 공간적인 측면에서 다른 요소가 조금 있고, 그리고 커피라는 게 좀 문화로 지금 접근하는 요소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오늘도 빈대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색다른 경험이나 또 다른 일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로티드 도넛이 있는데 조금 더 독특한 컨셉의 메뉴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로봇 커피가 뭐 최근에는 일반적이지만 처음 시작될 때는 좀 독특한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한강 라면이라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주는 감성을 소비자들에게 파고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오늘도 빈대떡은 또 다른 색다른 경험과 또 다른 일상을 어떻게 파고들어갈 것인가,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모닝이나 당근마켓, 빙그레 바나나우유 같으면 여기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소구하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오늘도 빈대떡은 이러한 맥락으로 어떠한 문화를 심어 들어갈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네이밍 개발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빈대떡에 있어서 네이밍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네이밍은 크게 빈대떡을 연상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좀 차별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주기 위해서 네이밍 개발로 들어가가지고 네이밍을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조금 이렇게 좀 좁혔습니다. 예를 들면 빈스레이브, 빈시에이션, 비빈해간 뭐 등등, 또 의성어 의표를 넣어가지고 와르르 빈대떡, 지글랩, 그리고 조금 더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거북이 빈대떡, 여러 가지를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보완했는 걸로 해서 오늘도 청춘 빈대떡으로 네이밍을 확정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네이밍을 이렇게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하다가 최종 결정된 네이밍은 결국에는 오늘도 빈대떡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오늘도 빈대떡을 없앴을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측면에 있어서 좀 단계적으로 가자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인 청춘을 집어넣고 오늘도 빈대떡, 이 부분을 가지고 최종 네이밍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BI 디자인으로 들어갔었고요. 그 BI 디자인 역시 컨셉을 3가지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조금 더 전통을, 빈대떡이라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두 번째, 원재료인 녹두를 가지고 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세 번째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인 청춘을 가지고 로고 디자인, BI 디자인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제가 빠르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음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컨셉이 어떤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느낌의 BI 디자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캘리그라피지만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서 청춘이라는 것을 인장 느낌을 줘서 오늘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적용했을 때 느낌. 두 번째는 오늘도 청춘 빈대떡을 가로형으로 하고 우리 음식을 심볼 형태로 해가지고 좀 현대적인 감각을 주려고 했었고요. 적용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녹두를 가지고 조금 심볼로 푸는데 포커스를 뒀습니다. 조금 더 젊은 감각을 했을 경우에 녹두를 가지고 심볼로 하면서 컬러를 3가지로 빼서 정리를 하는 상황이고 적용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녹두를 가지고 심볼을 강화하는 형태로 하고 캘리그라피로 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높이를 가지고 캘리로 더 접근을 심볼로 더 접근하고 캐릭터화를 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이것은 캘리그라피에서 조금 헬피한 요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표님의 지향하는 춤춤을 가지고 좀 더 젊은 모습으로 해서 심볼화를 하고 캐릭터화를 해나가는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향으로서 춤춤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춤춤에서 티엇을 가지고 이것을 심볼로 하는 것으로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를 제안하고 여기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 시안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종 결정한 것은 7번으로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7번으로 잡고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이것을 또 수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BI 디자인은 이런 느낌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게 우리가 BI 디자인을 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으로 갔는데 어플리케이션이 24가지가 들어갔고 이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함의 디자인을 입히고 포스터에도 입히고 그리고 배너 그리고 매체 광고 뭐 간판 돌출 간판 차량 광고 뭐 내부의 세팅지 이렇게 개발한 BI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입히는 과정을 적용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문표라든지 키오스크, 라벨 스티커, 뭐 그리고 포장 박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비닐팩, 그리고 쇼핑백, 앞치마, 티셔츠, 모자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정된 BI는 이런 부분이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을 마케팅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 그 출발점으로 네이밍을 개발하고 그것을 BI로 개발하는 단계를 거쳤고 이것이 1단계이고 우리 오늘도 빈대떡이 걸어가야 될 길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계시는 분들의 고견을 조금 듣고 오늘도 빈대떡 대표님의 좀 말씀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님도 아, 20개 나오는데 아까 네이밍 말씀이죠. 어플리케이션 24개.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지정 토론. 반갑습니다. 전에 김광석 교육의 작은 빈대떡 가게 운영하고 있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정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탁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이경탁이라고 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사실 술도 잘 안 마시고 그리고 외식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산학제시는 졸업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외식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오늘이 기획적이라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어 생각해서 사실 어제 이제 한번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비가 많이 왔어요. 방문 못하고 오늘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뭐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건 뭐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형태의 질문이 아닐 수 있지만 아마 또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BI를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변경 목적이 단순히 상표 등록이 안 되었다는 그 이유가 아닌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BI를 새롭게 바꾸시려고 하는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매출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런 뭐 환경에서 요즘 여러 가지 뭐 경기 상황에서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조금 기업화 시켜서 여러 가지 지점을 내거나 뭐 그걸 할 의향이 있는지 왜냐면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BI 방향성도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어떤 목적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첫 번째 이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타겟을 이제 2030, 4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은 뭐 광범위하지 않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좀 이제 대구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먹거리 그런 맛으로 이렇게 좀 발전되기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혹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거기 오시는 고객분들이 이 대구에 있는 현지인들인지 아니면 외지에서는 대구 이제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혹시 비율이 있는지 그런 것들 혹시 뭐 조사 혹은 뭐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오늘은 빈대떡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흔히 이제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사람들이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표님께 잘 아시겠죠. 사람들이 방천시장에 있는 빈대떡집에서 보자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방천시장이 어느 빈대떡에서 보자 하는지 어느 은에서 보자 하는지 이게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느 은에서 보자 이렇게 하게 되는 순간에 이 청춘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 없는 단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객들이 오늘은 빈대떡이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사실 이제 부르거나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어떻게 어떤 명칭으로 불리워지는지도 이제 비하를 개발하는데 조금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구석 씨는 뭐 많은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은 오늘도 제가 마케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김광석 길 옆에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걸릴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만약에 한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음식을 쉽게 핫도그라든지 시범까지 제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손에 쥐어서 갈 수 있는 지역 생물 중에 가장 좋은 게 대구를 상징하지 않지만 한국 음식을 상징하는 전통 음식이 빈대떡이면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관심을 가지고 잘 우선적으로 상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전통 음식을 조금 더 개성적이고 조금 더 젊은 타겟에 맞춰서 스낵화 시키고 싶어요. 철판에 굽는 빈대떡이 아니라 시범빵처럼 와플 기계에 접어서 스낵화해서 지역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시작한 게 마케팅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젊은 고객들 제가 김광석길이 먼저 시장 안에 있지만 2호선이 바로 포함되기도 하고 김광석길이라는 관광지 누구나 요즘은 좀 알거든요. 그리고 바로 요즘과 알려져 있고 20대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저희 매장은 빈대떡이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주 고객이 20대, 30대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수나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여성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겟층을 정확하게 정해진 홀 매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걸 뛰어넘어서 하고 싶고 스낵바에서 지역 성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BI 관심 가지고 있고 네, 김영대 김경호입니다. 저는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요 과정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같이 좀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어떤 의지로 하시는지는 이제 많이 지금 설명을 많이 들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지금 원하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컨셉들이 매장 곳곳에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에 다 잘 적용될 수 있는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제부터 시작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가지의 이 방향성을 정교화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식당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일관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토론을 그냥 가름하려고 합니다. 주최 측이 막 쳐다봐가지고 시간이 없다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식 상식을 지역산업과 학계 협력에 기여한 두 기업을 경영하고 산학연계의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마케팅 컴퍼니 김석규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상은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이영탁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상의 내용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소기업 대상 마케팅 컴퍼니 대표이사 김석규. 마케팅 컴퍼니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온 기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전략마케팅학회는 귀사의 탁월한 성과와 혁신을 높이 평가하여 강소기업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회원의 뜻을 모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회장 이형탁. 촬영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오늘도 빈대떡의 윤영만 대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K푸드 브랜드상 오늘도 빈대떡 대표 윤영만. 오늘도 빈대떡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K푸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략마케팅학회는 귀사의 탁월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K푸드 브랜드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회원의 뜻을 모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회장 이형탁.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상식을 마무리하며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자 및 수상자, 토론자 분들께서는 잠시만 무대 위에 함께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다음으로 이제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기념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네. 네. 저희 네. 그러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누를 테니까. 네. 네. 저희 일단 그러면 다음 파이팅 할까요? 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마지막으로 하트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성과 영향 분석, 역량 개발과 자기 소문당의 이중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도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국어대학교 컨설팅학과 석사과정 사법기차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상공인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분석, 역량개발과 자기훈련 강의 이중의 기호가 주식으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직 연구 진행 과정이고 또 설문조사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겨서 표본이 많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연구할 과제를 수준으로 알릴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제안한 것 중에 자문 좀 받을 게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현재 전국 소기업 청년협회 경북 국민지구 홍보이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약 256명인데 갈수록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심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컨설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직종의 사람들이 있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말 그대로 역량 강화 컨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 강화 컨설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상공인 관련단체 그리고 소상공인공단 관련 또 기업체들이 하고 있고, 저희 구미 같은 경우는 전국 소기업 총연합회 구미지구에서 매달 역량 강화 교육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량 강화 교육만으로 한계가 있고 조금의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만족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보다 좀 체계화된 역량 강화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사한 내용들을 한번 올려보았고, 이 중에 역량 강화를 담당한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시장공단 구미센터장, 그리고 리서치 센터 대표,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공무원, 그리고 외식업회 회장, 그 다음에 실제 기업인들의 성공 경험담, 실패담 이런 것들로 역량 강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 신문 언론 역할로서 소상공인들의 정보 발굴을 위해서 많이 발굴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제가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자료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많이 참조했는데, 보통 2022년도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2년 뒤인 2024년도 4월에 발표가 되고, 2023년도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2년 뒤인 2025년 3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연도에 일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지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실적 부분을 보면은 2022년도 기준 업체당 2억 3,400만 원이고, 그 다음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3,100만 원입니다. 2003년도는 기업체당 매출액이 1억 9,900만 원, 그리고 기업체당 영업이익 2,500만 원 대폭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더 감소할 수도 있고 아예 폐업의 수준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종 통계 지표를 봤을 때 좀 위기성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이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역시 빚과 폐업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거시 지표에 대해서 대략적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 1월 기준으로 이 지표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기업 심리지수를 살펴봤을 때 코로나가 발발하는 당시보다는 좀 우회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정권이 바뀌고 또 정책 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좌우지우지될 수 있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또 4월 기대 경제 동향을 살펴봤을 때 어떤 분야, 좀 예를 들어서 소비자 분야에서는 좀 소비 부진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제할 수가 있고, 또 기업 반도체 분야는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AI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좀 한량을 누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건설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부진을 면치하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건설 수출량이 약간 늘어나고 있어서 부동산 경기를 조금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역시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역량 강화 개발, 역량 강화와 또 역량 강화를 통해서 파생되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생존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제가 PPT 내용이 좀 두껍지만은 양이 좀 많은 관계로 좀 몇 장까지 넘겨띄우고 해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들 정리한 자료고 역시나 폐업률, 폐업 원인 뭐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까지 또 논문을 살펴보니 기업가 정신, 역량개발, 또 자기 효능감에 관련된 논문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다수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과 역량개발, 그리고 경영성과에 이어지는 또 매개과에 관한 논문, 또 기업가 정신과 자기 효능과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좀 어울러서 저는 저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기업가 정신, 그 역량개발에 미치는 효과와 역량개발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이중매개 효과에 대해서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논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 가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기회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성향으로 이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과 향상을 이룰 수 있음을 앞에서 비슷한 혁신율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내용 생각하고 첫 번째 가설은 기업가 정신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역시 기업가 정신은 역량개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역량개발은 자기 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번째 가설은 자기 효능감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 번째 가설은 역량개발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가설은 자기 효능감은 역량개발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량개발과 자기 효능감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로 가설을 결정했습니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업가 정신이 역량개발, 그리고 자기 효능감,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도 있지만 또 각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기업가 정신, 역량개발과 경영성과,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서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성과, 메커니즘,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서 자기 효능감과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각각 다양한 연구 모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역량개발과 자기 효능감의 이중 매개 효과를 가지고 연구 논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온라인 설문조사로 모집된 표본수가 우회를 적어서 일단 데이터의 양은 절대적인 부적인 관계로 부트스트래핑 기법으로 일단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측정 변수로는 독립변수 기업가 정신 12문항, 매개변수 역량개발 5문항, 자기 효능감 5문항, 종속변수 경영성과 해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조사 결과 표본조사 56개에 대한 57개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기법에 의한 SPS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설인 기업가 정신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가설, 기업가 정신은 역량개발에 매우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나타났습니다. 가설 2번 채택되었고, 역량개발은 자기 효능감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설 3번 채택되었고, 자기 효능감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과 역량개발, 그리고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역량개발의 매개 효과에 대해서는 P별로 0.047로 이건 좀 수치가 잘못된 것 같지만 일단 기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역량개발이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 효능감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는 자기 효능감이 역량개발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완전히 매개함을 시사한다. 그래서 가설 6번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중 매개효과인 기업가 정신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역량개발을 추가했을 때 기업가 정신의 영향을 다소 감소하나 여전히 유의하며 역량개발 자체의 직접 효과는 경영성과에 유의하지 않고 또 자기 효능감까지 추가했을 때 기업가 정신의 역량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은 사라지고 오직 자기 효능감만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기업가 정신, 역량개발, 자기 효능감,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순차적 인맥과 경력을 시사하고 기업가 정신은 직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역량개발을 촉진하고 이렇게 개발된 역량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 높아진 자기 효능감이 최종적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단계에서 자기 효능감만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효능감이 핵심적인 내재 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량개발과 자기 효능감은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제가 연구 진행 중인 단계로 더 정확한 디테일한 상세 설명은 못하겠지만 결국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지향하고 싶은 것은 일단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또 그런 석자 교수님께서 빛의 속도, 혁신의 속도라고 강조하셨듯이 시대는 차로 빨리 변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어울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마 별 성과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컨설팅 학과라든가 소상공인 학과들은 이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어떤 현장 교육은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설립한 몬드라곤 대학교 같이 현장 중심의 학제를 편성한다면 실제 예를 들어서 창업을 이래 했을 때 얼마나 매출을 가격에 올리고 또 결과적으로 연말 정산했을 때 얼마가 매출 나오는지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학습 성과의 지표가 된다면 아마 창업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많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 전국소기업청년학회 구미집에서는 한국컨설팅 대학원 대학교 특수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논의를 충실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는 6월 중으로 이제 시작할 계획인데 그 전에 좀 더 많은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오늘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좀 자문 좀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하고요. 여창국 교수님. 네. 토론 좀. 네,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금산대 여창구라고 합니다. 네, 사실 발표 자료 받고 또 발표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최근에 들어서 소상공인 최근에 들어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의 성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권이 누가 들어오든 간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데 그만큼 성장의 발전 속도나 아니면 지원하는 부분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발표 자료만 봤을 때 연구하시는 부분에 봤을 때 앞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즉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혹시나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생각 같은 또 폐업 얘기도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게 환경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하시는 거다 하시는 걸 제외하고 연구 논문에만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 모델 자체는 뭔가가 모델 자체가 특수성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새롭진 않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냐, 이게 대상이 소상공인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소상공인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독립변수 자체가 기업가 정신인데 이 기업 성과, 이렇게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은 사실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데이터로 분석해서 결과는 나오지만 과연 실무적으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교육이 됐을 때 기업 성과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자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소상공인에 대한 이 모델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샘플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소상공인을 다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시키시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샘플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가 정신이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이라든지 다른 기업들과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과 다르게 소상공인들에게 정말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시사점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그래도 저희 현장에서 각 소상공인 대표를 인터뷰를 해보면은 사실 정부 지원 자금 그런 정보 없나 다들 대부분 어려운 그런 중이고 오늘 같이 오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 보고 또 그런 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창업 성공 과정을 오늘 같이 발표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또 알려주고 하면은 충분히 모든 체험한 지식이기 때문에 전달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소개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저도 이번 논문을 작성하면서 인공지능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유료화를 시키면은 논문 한 편이 뭐 하루 만에 몇 개가 나올 정도로 너무 기술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많이 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그 논문이 끌려다니는 구조, 논문에 파묻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적절히 자작하려가는 이런 능력을 소상공인들에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면은 사실 AI가 MIT 교수 몇 명의 교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앞으로 소상공인 건설대학원에서 특화된 교육을 시킨다면 충분히 뭐 재정 문제라든가 세무 문제 충분히 도움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오다 보니까 회계학 관련해서 GPT 양성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 연구에 대해서 논문을 보시면 조금만 더 그런 거예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지금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것은 예, 맞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측정 항목이 그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질문했을 때 응답을 그대로 받아도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논문 쪽으로 한번 그런 샘플이나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장적으로 봤을 때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성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또 기존 논문도 소상공인이 다 달릴 때는 꼭 그렇게 또 제시해서 교수님 참고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1 지역 소멸 대응과 B2B 관계에 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시 20분부터 두 번째 학술 세션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잠시 커피 브레이크 있으니까요. 커피하고 다과 드시면서 신경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도 있는데 발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번 세션의 전환을 맡게 됐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혁진 또 직접 그다음에 최윤석 아직 안 하고 그러면 누가 하시나요? 윤석이요. 할 건지 아직 결정 안 하신 거고.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거의 1시간 10분인데 저희가 60분 잡고 그래서 한 편당 20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자분들께서는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나머지 5분 동안은 토론적으로 우리 김경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이영탁 교수님 토론은 한 5분 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혁진 선생님 AI의 개입 수준과 사회적 증거의 상호작용이 추천 콘텐츠의 수용률에 미치는 그렇습니다.
일이 인식되거나 AI를 AI가 혼자고 이걸 주도하다가 될 경우에는 공부학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 For the purpose of that will comment my presentation, I will confirm that my presentation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I submitted last time. So today I will present my paper with the title "The Effect of Individually Eliciting Stimuli on Customer Behavioral Change: A Study on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in Indonesia." My name is Rani. I'm a PhD student in KIT. This is the content of my presentation. The problem of traditional market in Indonesia. Based on data from the Association of Traditional Market Traders of Indonesia and the Central Statistics Agency of Indonesia, the decline in visitors to traditional markets is around 80% since 2020, with an approximate annual decrease of 15. Alright, thank you.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Alright. Actually, I was a little bit lost in the beginning of the in the middle of the presentation. So, actually, I was wondering what is the context of your research topic? Like, is it like an online market, or what is the context? How to conduct the data? No, what is the context? Like a revisit, yeah. Revisit intention. Yeah, revisit intention Yes. of what? Of traditional market. Traditional market in Indonesia after Traditional market, like a market, traditional market. Okay. Alright. Because I wasn't that sure about like in the introduction. Okay. Alright. And also you there's just few comments about like I think from your the model, the full model. Can you go back to your full model? So there's many factors that you are trying to explain. So from here, I was wondering what's the theory of from the epistemic value to the self-efficacy. So those are not clear for me. What's the like a theory behind the epistemic value to the self-efficacy? What is self-determination theory. So when knowledge or information makes someone more motivated to do something and able to do something, that is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So what is the self-efficacy? Do you know the self-efficacy? Self-efficacy is like a belief that one can achieve something, the goals. So when you get the new information and you think that it can make me get the goals, that is the relationship. So basically, almost every hypothesis, there's every different theories. So I think there's too many theories going on right now. So I think it's better to just pick maybe one or two overarching theory based on your whole process. Yeah, to explain whole your process, and maybe you can maybe break down some of your factors into maybe two different research topics, or maybe you can break down, because I took the picture of your research market because it was huge. So the beliefs change to attitude change toward the market. Do you really need those two factors? Can you just directly measure the DV, revisit intention? I adapt the elaboration language model Yeah. in a whole, and then I integrate the mental imagery inside to strengthen the model. Okay. That's why I use the full one of elaboration language model. So the mental imagery stimuli is the advertising? Yes. Okay. So text before, after. Can you go back to your stimuli? So that the last one,
So that is the order of your stigma. Yes. But the before, why is the before is there? To make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revitalization. I mean, before means is it before the text or? No, before revitalization program. Revitalization. Government changed the national market into the modern one. This okay. one after revitalization from the government program. So this is the before the revitalization and after. So I want to make them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Okay, I think from the intro, I think you should better explain this process better. Yeah, this was like a little bit clear for me. Yeah. So yeah. So alright. So basically, in summary, I wanted to maybe cut down a little bit of your factors, make it a little bit more concise, and pick up many one or two theories to explain all your process. Yeah, and that would be great. Thank you.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후보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이 컴퓨터라는 브랜드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나이 어르신들은 최근에 항상 콜라보 때문에 유명해지고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그런 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좀 컴퓨터처럼 웹스토어 브랜드들이 최근에 자극적으로 브랜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컴퓨터와 불러서 이런 호닥과 같은 브랜드도 그런 웹스토어 브랜드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기를 기반으로 했던 제품 브랜드들을 관련되어 있는 셀카동이라든지 사진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브랜드 확장한다거나 혹은 여러분 보시는 우측에 보이시는 스트레이트 브랜드에 있는 티셔츠와 같이 제품 확장한다든지 그거가 붙어 저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그 브랜드 익스텐션 제품을 접근했고 결국은 이제 브랜드 간의 콜라보레이션이고 이거를 브랜드 확장으로 설명을 해볼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게 오류라고 보는 그 자체가 핏을 하이핏과 로우핏의 정확한 정의가 지금 어떤 범주적 유사성을 핏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범주적 유사성은 그냥 펀셔널 시밀리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UCG 핏이라든가 어떤 상징적이나 아니면 경험적인 베네핏 측면에서의 그 유사성도 핏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결국은 범주적 유사성은 결국은 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그 콜라보레이션 되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이게 좀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벨티라는 기술을 제가 찾아냈고요. 그래서 노벨티라는 기술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범주적 유사성이 브랜드 익스텐션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제 하이피시가 있던 범주적 유사성이 오히려 적합성에는 반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그 범주적 어떤 유사성이라는 거 아니면 펑셔널 시밀리티가 크면 클수록 이게 노벨티를 자기에 연결시키고 그럼으로써 어떤 그 핏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영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레트로 브랜드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이걸 브랜드 익스텐션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한꺼번에 이게 에이지가 과연 이게 마케팅 대료를 같이 해준다 이런 부분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일부러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셔가지고 마지막에 말씀 많이 네, 수고하셨고요. 네, 또 다음 오늘 행사가 끝나고 아마 시간이 좀 많이 되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지방 소멸시대 지역 강소 기업의 마케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 덕분에 이번 충계 학술 대회가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국전략마케팅학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현정석 교수님과 한경국립대학교 허정 교수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의 내용은 제가 읽겠습니다. 공로상 제주대학교 교수 현정석 귀하께서는 다시 읽을게요. 네. 공로상 제주대학교 교수 현정석 귀하께서는 2024년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회장으로서 무한한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본 학회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 학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학회 전 회원의 뜻을 담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회장 이형탁. 네, 이어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공로상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허정 귀하께서는 2024년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사무국장으로서 무한한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본 학회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 학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학회 전 회원의 뜻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회장 이형탁.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차장님께서는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이 어려우셔서 상패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술 세션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장과 함께 마음을 담아 작은 상품을 준비하였는데요. 참고로 상품은 3년 연속 블루리본에 선정된 노다웃 커피 로스터리입니다. 노다웃은 계명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로 이 지방 소멸시대 지역 강소기업의 마케팅이라는 오늘 우리 저희 학회의 주제죠. 이 학회의 주제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수 발표 논문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호명된 수상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인데요. 경일대학교의 이세미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상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이세미, 김지훈, 천주희, 김민석. 논문 제목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구매 행동 촉진 전략 연구, 환경적 가치와 지각된 소비자 효과를 중심으로 2025년에 열린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귀하께서 발표한 위 논문의 탁월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본 학회 우수 발표 논문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회장 이형탁.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호서대 정옥경, 충북대 이중원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내용부터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정옥경, 이중원. 시상식에서 이하의 내용은 동일하여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 호명하겠습니다. 영남대 강락, 영남대 이경탁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자 강락, 이경탁. 논문 제목까지 제가 이제 읽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서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 제품 희소성이 충동 구매에 미치는 효과. 시상식에서 이하의 내용은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승윤 그리고 연세대학교 안미주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자 이승윤, 안미주. 논문 제목 온라인 이미지의 맥락적 단서가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하의 내용은 동일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간흐휘아그 앵흐마 강릉원주대학교의 이준석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자 간흐휘아그 앵흐마 그리고 이준석. 논문 제목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 해석 수준의 조절 효과. 이하의 내용은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수상자입니다. 여섯 번째 수상자는 계명대학교 김소영, 계명대학교 이호태, 계명대학교 김경호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자 김소영, 이호태, 김경호. 논문 제목 무인 점포 이용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 이하의 내용은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자입니다. 계명대학교 김민주, 계명대학교 이호태, 계명대학교 김경호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자 김민주, 이호태, 김경호. 논문 제목 무인 점포 이용자의 자기 효능감이 무인 점포에 대한 신뢰와 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 컨택트 성향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네, 이해할 내용은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서울여대 허종호 교수님. 네, 저자 허종호. 논문 제목 ESG 경영에 대한 불신이 기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 네, 이하의 내용은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아홉 번째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진미월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자 진미월. 논문 제목 펀딩에서 제공하는 보상물 속성과 소비자의 후원 의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상식에서 이하의 내용은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이제 큰 이제 고난이 있는데 난관이 부딪혔는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최대한 발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메이드 리안 나니 리안니. 국립공업文化대학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자 니
닐 메이드, 디안, 라니, 율리안티, 김귀고. 논문 제목 The Impact of Imagery Eliciting Stimuli on Customer Behavioral Change. 네, 이하의 내용은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 회장님의 오늘 긴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잘 끝나긴 되었는데 진짜 다 잘 끝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에 부산에서 추계학교회가 있는데 그때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많이 기다려주실 시간이신데요. 저녁 만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찬은 이제 AW 호텔 11층에 있는 중식당입니다. 하림각이고요. 이제 7시 시작입니다. 7시 시작이니까 학회 종료 후에 다들 바로 이동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차 공간이 이제 앞에 계신 분들 잘 안 가요.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 조금만 더 한 분씩만 더 붙어주세요. 회장님께 조금만 더 가깝게 붙어주세요. 회장님 여기 가운데십니다.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 지금 괜찮아? 괜찮아. 자, 정말 많이 찍을 거니까 알아서 스마일 해주시면 되죠. 스마일, 첫 번째 스마일 찍겠습니다. 네. 그 다음 V 할까요? 자, 그 다음 V.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파이팅 하겠습니다. 전략 마케팅, 학회 화이팅. 마지막 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하트. 회장님 오셔야지. 아, 괜찮습니다. 네. 화이팅 한 번만. 마지막 라스트 화이팅. 화이팅. 둘, 셋. 화이팅. 네. 그리고 저희 아마 지금 행사 끝나고 저녁 식사하러 이동하시면 6시 반쯤이면 다 도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전화 드려서 메뉴 좀 빨리 준비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다들 바로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거 누르면 사진 찍혀요. 你稍等一下，我可以吗？ 여기 잡고. 好嘞，好嘞。 여기 왔어? 네. 그렇죠. 여기 지금 요 같아. 네. 오케이. 네. 요 잠깐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네, 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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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됐어요. 좀 많이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만 찍고 싶은데 아무도 안 쉐쉐. 감사합니다. 땡큐.